서영아, 간 잘 쓸게. 우리 이혼하자. 하얀 병원 가운을 입은 채 침대에 누워있던 한서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은아, 무슨 소리야? 아직 마취가 덜 깬 거야?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도훈의 표정은 냉정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마취는 이미 다 깼어. 정신도 멀쩡하고.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새 출발하고 싶어. 서영의 옆구리에는 아직 수술 자국이 생생했습니다. 의사들은 모두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강경화 말기였던 도훈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이라니요? 병실 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니 최명숙이 들어왔습니다. 눈가가 붉어진 명숙은 서영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서영아, 정말 고생했다. 우리 도훈이 살린 게 다 내 덕분이야. 하지만 명숙의 위로 뒤에는 묘한 미소가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듯한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4개월 전 모든 것은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한서영은 결혼 12년 차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아이는 없었지만 남편 강도훈과 그럭저럭 평온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했고 서영은 집에서 살림을 돌보며 소소한 부업으로 번역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도훈의 얼굴이 누렇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얼굴색이 이상해.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서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도훈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냥 피곤한 거겠지. 요즘 일이 좀 많아서.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훈의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복부가 점점 부어오르고 밤마다 숨쉬기 힘들어했습니다. 결국 서영이 억지로 끌고 간 병원에서 충격적인 진단이 나왔습니다. 강경화 말기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6개월도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서영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도훈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고작 41인데 강경화 말기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간 이식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족 중에 기증자가 있어야 하는데 서영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게요. 검사 받아보겠습니다. 검사 결과는 다행히 양호했습니다. 서영의 간이 도훈과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이렇게 완벽하게 맞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러나 수술은 쉽지 않았습니다. 서영에게도 위험한 수술이었기 때문입니다. 간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명숙은 겉으로는 서영을 만류했습니다. 서영아,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만약에 내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하지만 서영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도훈이를 살려야죠. 수술 전날 밤 도훈은 서영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서영아. 내가 다 나으면 더 잘할게. 약속해. 서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수술은 1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서영이 먼저 수술을 받고 이어서 도훈의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은 모두 긴장한 채로 수술실을 지켰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서영의 간 일부가 도훈에게 성공적으로 이식되었고 도훈의 상태도 빠르게 호전되었습니다. 기적이에요. 정말 완벽한 수술이었습니다. 의사의 말에 명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며느리 덕분이야. 정말 고마운 아이야. 하지만
그 눈물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술 후 사흘째, 서영은 아직 움직이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수술 자국이 아팠고 몸 전체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도훈이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에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도훈이 서영의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색이 많이 좋아진 모습이었습니다. 기분이 어때? 서영이 반갑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도훈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서영아, 할 말이 있어.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영은 궁금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도훈은 잠시 망설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간 잘 쓸게. 우리 이혼하자. 서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잘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다시 말해봐. 이혼하자고.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 서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남편을 살려낸 것에 대해 뿌듯해했는데 갑자기 이혼이라니요. 도훈아, 농담이지? 내가 방금 너 살려준 건데. 농담 아니야. 진심이야. 도훈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마치 12년간의 결혼 생활이 전혀 의미 없다는 듯 했습니다. 그때 명숙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명숙은 서영을 보더니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영아, 정말 고생 많았어. 도훈이가 살아난 게 다 내 덕분이야. 하지만 서영은 명숙의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아들이 방금 이혼을 통보했는데 왜 이렇게 담담한 걸까요? 어머님, 도훈이가 이상한 소리를 해요. 이혼하자고. 서영이 도움을 청했지만 명숙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사람 마음이란 게 워낙 변하는 거니까. 서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까지 남편 편을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서영아, 너는 좋은 아이야. 분명히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명숙의 위로는 위선적으로 들렸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한 듯한 태도였습니다. 도훈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서영아.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그리고는 병실을 나가버렸습니다. 명숙도 따라서 나갔습니다. 서영은 혼자 남겨진 병실에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구리에 수술 자국이 욱신거렸습니다. 아니, 자국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서영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완전히 이용당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서영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곧 모든 것을 뒤바꿀 것입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서영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맞는 번호인데 계속 삐삐 소리만 났습니다. 이상하네. 서영은 몇 번 더 시도해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할 수 없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도훈아, 나야. 문 좀 열어줘.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문을 연 것은 도훈이 아니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예쁜 여자였습니다. 긴 머리에 슬림한 몸매, 서영보다 한참 어려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여자가 당당하게 물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말입니다. 서영은 당황했습니다. 저기, 여기 제 집인데요. 강도훈 아내 한서영입니다. 그때 도훈이 나타났습니다. 평상복을 입고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영아, 왔구나. 도훈아, 이게 무슨 상황이야? 비밀번호도 바뀌고 이 여자는 누구고? 서영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도훈은 태연했습니다.
아, 소개할게. 서아린이야. 내 동료. 하린이라는 여자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아린입니다. 서영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가 왜 우리 집에 있는 거야? 잠깐 머물고 있어. 집이 없어서. 도훈의 대답은 너무 당연하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에게는 모든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들어가? 서영아, 이제 여기는 내 집이 아니야. 도훈의 말에 서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이름으로 된 집인데. 아니야. 이미 명예 변경했어. 서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병원에 있는 동안 집 명의가 바뀌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언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위임장 있잖아. 예전에 내가 써준. 서영은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몇 년 전 도훈이 급한 일이 있다며 위임장을 써달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서류 정리용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런 용도로 쓸 줄은 몰랐습니다. 그건 다른 용도였잖아. 용도는 상관없어. 법적으로 유효하니까. 도훈의 차가운 말에 서영은 절망했습니다. 그럼 내 짐은? 거기 있어. 도훈이 가리킨 곳에는 작은 캐리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12년간의 결혼 생활이 캐리어 하나로 정리된 것이었습니다. 서영은 캐리어를 열어봤습니다. 몇 벌의 옷과 간단한 생활용품만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히 여기던 물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유리구슬은 어디 있어? 서영이 물었습니다. 그 유리구슬은 도훈과 처음 만났을 때 받은 선물이었습니다. 작지만 서영에게는 가장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하린이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 제가 실수로 깨뜨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서영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집도 추억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고의로 깬 거 아니야? 정말 실수였어요. 미안해요. 할인의 사과는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만족감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영은 도훈을 바라봤습니다. 도훈아, 정말 이렇게 할 거야? 이미 결정된 일이야. 포기해. 도훈의 단호한 말에 서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왔습니다. 거리에 서서 돌아본 집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할인과 도훈이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서영은 근처 모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이게 현실이야? 서영은 휴대폰으로 은행 앱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좌에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평소 3천만 원 정도 있던 적금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급하게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적금 해지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일주일 전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서 해지하셨네요. 제가 언제 방문했다고요? 일주일 전에 저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요. 신분증도 확인하고 비밀번호도 정확히 아셨는데요. 서영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이 병원에 있는 동안 누군가가 자신인 것처럼 행세해서 돈을 빼간 것이었습니다. CCTV 확인할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합니다. 서영은 급하게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화면에 나온 것은 할인이었습니다. 서영과 비슷한 체형의 모자를 써서 얼굴을 가렸지만 분명히 할인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잖아요. 서영이 항의했지만 은행 직원은 난처해했습니다. 신분증이 진짜였고 모든 정보가 정확했거든요.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서영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도 시원찮았습니다. 가족 간의 일이니까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세요. 가족이 아니에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다고요. 아직 이혼 서류는 제출 안 되었죠? 그럼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입니다. 서영은 막막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버림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다녔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위임장이 있다면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하지만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용당한 거잖아요. 증명하기가 어렵죠. 게다가 상대방에게 좋은 변호사가 있다면 이기기 힘들어요. 어느 변호사든 승산이 없다며 사건을 맡기를 꺼려했습니다. 서영은 모텔로 돌아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간 이식 수술의 후유증으로 몸은 아직 아팠고 마음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지만 서영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배신과 절망이 사실은 더 큰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에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의 카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캐리어 속에서 작은 수첩을 꺼낸 서영의 눈에 이상한 빛이 돌았습니다. 그 수첩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텔에서 보낸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서영은 매일 취업 사이트를 뒤지며 일자리를 찾았지만 간 수술 후유증으로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옆구리가 아팠고 쉽게 피로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건강상 문제가 있으시면 채용이 어려워요. 면접을 볼 때마다 같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간 수술 흉터를 숨길 수도 없었고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을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조우진 변호사 사무실. 서영은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그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건물 3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대형 로펌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료 상담 신청하러 왔는데요. 접수를 맡은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조우진 변호사님이 곧 상담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잠시 후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온화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진입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서영은 지난 일주일간 겪은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간 이식 수술,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 집과 재산을 모두 빼앗긴 일까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조우진은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을 메모하며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위임장은 언제 작성하셨나요? 3년 전쯤이요. 남편이 급한 서류 처리가 있다고 해서. 그때 구체적으로 어떤 설명을 들으셨나요? 단순한 은행 업무용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악용될 줄은 몰랐죠. 조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아린이라는 여자는 언제부터 알고 지내셨나요? 처음 봤어요. 남편이 동료라고 했지만 회사에서 그런 사람 이야기 들어본 적 없어요. 혹시 남편 회사 상황은 어떤지 아세요? 서영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최근에 어려워졌다고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무역 일이 잘 안 된다고. 조우진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상하네요.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집 명의를 바꿀 돈이 있었을까요? 서영도 그 점이 의아했습니다. 분명히 도우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했는데 갑자기 모든 재산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게 이상했습니다. 혹시 다른 수입원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조우진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아린. 있네요. 뭐가 있어요?
넥스젠 바이오 파트너스라는 회사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어요. 서영은 놀랐습니다. 바이오 회사요? 할인이 대표라고요? 설립된 지 6개월 정도 된 회사네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조우진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자본금이 10억 원이에요. 20대 여자가 갑자기 이런 큰 회사를 설립한다는 게 이상하죠. 서영의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 조사해 볼 수 있어요? 물론이죠. 이건 단순한 이혼 사건이 아니라 체계적인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조우진은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미리 계획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 성공하면 목적을 달성한 거니까 이제 불필요한 존재가 된 거죠. 서영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저를 이용할 계획이었다는 말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조우진이 다른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 명의로 생명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요. 수술 직전에 말이죠. 생명보험요? 저는 가입한 적 없는데 수혜자가 강도훈으로 되어 있고 보험금이 10억 원이에요. 서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수술 중에 자신이 죽었다면 도훈이 10억 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저를 죽일 생각이었던 건가요? 직접적으로는 아니겠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것 같아요. 수술 성공하면 이혼으로 재산을 가져가고 실패하면 보험금을 받는 거죠. 서영은 무서워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용당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변호사들은 이런 걸 못 찾았을까요? 대부분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거든요. 저는 이런 사건을 많이 다뤄봐서 패턴을 알아요. 조우진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기려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어떤 증거요? 시어머니의 자백이요. 이 모든 계획에 시어머니가 개입되어 있을 거예요. 서영은 명숙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병원에서 위로하면서도 어딘지 어색했던 모습, 도훈이 이혼을 통보했을 때 너무 담담했던 반응. 어떻게 자백을 받아요? 직접 만나서 대화하면서 녹음하는 거예요. 물론 위험하지만 서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볼게요. 정말 하시겠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해야죠.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요. 조우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계획을 세워보죠. 조우진은 상세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명숙이 자주 가는 스파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접근해서 대화를 유도하며 녹음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절대 의심받으면 안 돼요. 알겠어요. 서영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조우진과 악수를 나누며 서영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반드시 이길 거예요. 조우진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서영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우진과의 만남 후 이틀 뒤 서영은 명숙이 자주 가는 고급 스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라벤더 스파라는 간판이 붙은 그곳은 부유한 중년 여성들이 즐겨 찾는 곳이었습니다. 서영은 평소보다 초라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 조우진의 조언대로 동정심을 유발하는 모습을 연출한 것이었습니다. 가슴팍에는 작은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조우진이 특별히 구해준 초소형 녹음기였습니다. 잘 안 보이죠? 옷 위로는 절대 드러나지 않아요. 조우진의 말처럼 녹음기는 완전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스파 입구에서 서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만약 들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서영은 가장 저렴한 기본 패키지를 신청했습니다. 찜질방 이용만 할게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서영은 명숙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조우진이 조사한 바로는 명숙이 매주 목요일 오후에 이곳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오후 2시쯤 드디어 명숙이 나타났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영이 모텔에서 고생하고 있는 동안 명숙은 여유롭게 스파를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영은 명숙이 휴게실로 가는 것을 확인하고 따라갔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명숙 근처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명숙이 서영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이 일부러 얼굴을 드러내자 명숙이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서영아. 여기서 웬일이야? 명숙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영은 미리 준비한 대로 연기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서영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어머, 뭘 이렇게까지. 일어나. 명숙이 당황하며 서영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도훈이랑 다시 합칠 수 없을까요? 서영아, 그건. 명숙이 말을 망설였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 명숙이 서영을 마사지실로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그곳은 개인 공간이어서 대화하기에 적당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세요. 고칠게요. 서영이 애절하게 말했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정말로 절실한 마음이었습니다. 명숙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서영아, 사실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어. 네. 도훈이가 너를 사랑한 적이 없어. 처음부터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야. 서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녹음을 위해 계속 대화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다른 목적이요? 간이야. 도훈이 간이 나빠진 건 몇 년 전부터였어. 그때부터 계획을 세운 거지. 명숙의 말에 서영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저와 결혼한 것도 물론이지. 혈액형도 맞고 건강한 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명숙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입니다. 어머님도 아셨던 거예요? 당연히 알았지. 내가 계획한 일인데. 서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모든 일의 배우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린이도 처음부터 아는 사이였어요? 하린이는 나중에 합류한 거야. 똑똑한 아이더라고. 회사도 만들고 서류 작업도 완벽하게 처리했어. 명숙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 재산도 다 할인이 회사로 넘어갔어. 법적으로 문제없게 처리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영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너는 이제 역할이 끝났어. 간도 떼어줬고 재산도 정리됐으니까. 명숙의 차가운 말에 서영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녹음을 계속하기 위해 참았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저를 버릴 생각이었던 거네요? 뭘 버려? 공짜로 간도 얻고 재산도 챙겼는데 나쁠 게 뭐 있어? 명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까지 녹음기에 담겼습니다. 12년 동안 정성껏 모신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정도는 해야지. 간 하나 얻으려면. 명숙의 말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서영이 완전히 무력하다고 생각해서 경계심을 늦춘 것 같았습니다. 마사지가 끝난 후 명숙은 휴게실로 나갔고
서영도 따라 나갔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명숙이 누군가와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커서 서영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응, 도훈아. 서영이 만났어. 완전히 포기한 것 같아. 잠시 후 명숙이 다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제 끝났어. 변호사도 못 구할 거야. 돈도 없는데 어떻게 소송해? 명숙이 웃으며 통화를 끝냈습니다. 서영은 화장실로 가서 녹음기를 확인해 봤습니다.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공짜로 간도 없고 재산도 챙겼다는 부분이 완벽했습니다. 스파를 나서며 서영은 조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공했어요. 정말요? 어떤 내용이 녹음됐나요? 모든 계획을 자백했어요. 처음부터 간을 노린 거였다고, 시어머니가 계획했다고 다 말했어요. 조우진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훌륭해요. 이제 반격할 수 있겠네요. 서영도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반전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하지만 서영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이 곧 더 큰 폭풍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녹음 파일을 확보한 다음 날 조우진의 사무실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이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조우진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명숙의 자백이 너무나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용 증명부터 보내겠습니다. 조우진은 곧바로 법률 문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서영은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내용 증명은 강도훈과 서아린, 그리고 최명숙에게 동시에 발송되었습니다. 내용은 구체적이고 강력했습니다. 재산 편취 및 보험 사기 미수에 대한 법적 조치 예고라는 제목으로 모든 증거를 상세히 나열했습니다. 첫째, 위임장을 악용한 부동산 명의 변경. 둘째, 타인 사칭을 통한 예금 인출. 셋째, 무단으로 가입한 10억 원 생명보험. 넷째, 넥스젠 바이오 파트너스를 통한 자금 세탁. 이번엔 제대로 한 방 먹일 거예요. 조우진의 말에 서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용 증명이 발송된 지 하루 만에 반응이 왔습니다. 도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영아, 갑자기 이게 뭐야? 도훈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뭐가 뭐냐고? 당신들이 한 일 다 안다는 거야. 서영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애원하거나 굽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뭘 했다고? 간 이식을 위해 저와 결혼했다는 거 시어머니가 다 불었어. 도훈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건 녹음 파일 있어. 법정에서 틀어줄까? 서영의 말에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 좋아. 하지만 이번엔 내 조건이야. 서영은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을 장소로 정했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만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약속 당일 서영은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초라한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도훈과 할인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 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왔구나. 도훈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앉아. 서영이 먼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주도권을 쥔 사람처럼 당당했습니다. 서영 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할인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서영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오해? 뭐가 오해야? 서영이 핸드백에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것부터 들어볼까? 재생 버튼을 누르자
명숙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간이야. 도훈이 간이 나빠진 건 몇 년 전부터였어. 그때부터 계획을 세운 거지. 도훈과 할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공짜로 간도 얻고 재산도 챙겼는데 나쁠 게 뭐 있어. 명숙의 웃음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도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서영이 녹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12년이야. 내가 당신들한테 당한 게. 서영아, 그건. 입 닥쳐. 서영의 단호한 말에 도훈이 움찔했습니다. 이런 서영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내 조건을 말할게. 서영이 미리 준비한 문서를 꺼냈습니다. 첫째, 모든 재산을 원상복구할 것. 둘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억 원. 셋째, 공개 사과. 할인이 발끈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3억 원이 어디 있어요? 넥스젠 바이오 파트너스 자본금이 10억 원이잖아. 3억 정도야 우습지. 서영의 말에 할인이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의 비밀이 다 들통났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도훈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서영아,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과해. 간 떼어주고 버림받은 게 과하지. 이게 뭐가 과해? 서영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니면 법정에서 끝까지 가든지. 서영이 일어서려 하자 도훈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 협상하자. 협상? 내가 왜 협상해? 이건 협상이 아니라 최후 통첩이야. 서영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흘 줄게. 사흘 안에 답 안 하면 바로 고소할 거야. 그때 할인이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뭔데 이렇게 나와요? 고작 시골에서 올라온 주제에. 서영이 할인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주제에? 맞아요. 학벌도 능력도 없는 주제에 뭘 믿고 이래요? 할인의 말에 서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할인 씨, 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것 같네. 뭘 안다고 그래요? 곧 알게 될 거야. 서영이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흘. 그때까지 생각해봐. 서영이 레스토랑을 나가자 도훈과 할인은 당황한 채로 남았습니다. 도훈 오빠, 서영이 왜 저렇게 변했어요? 할인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예전의 서영이 아니야. 도훈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순종적이었던 서영이 갑자기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도훈은 대형 로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급한 사건이 생겼는데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상대방의 준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법정 대결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서영은 조우진의 사무실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왔다고 말입니다. 사흘의 시간이 지났지만 도훈 측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이제 법정에서 승부를 내야겠네요. 조우진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산 반환 소송과 위자료 청구, 그리고 형사 고발까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조우진의 치밀한 준비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공판이 열리는 날, 서영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에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반대편에는 도훈과 할인, 그리고 명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뒤에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 3명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만만치 않네요. 조우진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재판이 시작되자
조우진이 첫 번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닙니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기 사건입니다. 조우진은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넥스젠 바이오 파트너스의 설립 서류였습니다. 서아린이 대표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 자금은 강도훈의 계좌에서 나온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단지 재산을 숨기기 위한 수단이었죠. 둘째, 재산 이체 내역이었습니다. 서영이 수술받는 동안 모든 재산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수술 당일에도 재산 이전이 계속되었습니다. 환자가 생사의 기로에 있는 동안 말입니다. 셋째, 은행 직원의 증언이었습니다. 서아린이 서영인 것처럼 행세하며 적금을 해지했다는 증언이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범인은 모자를 써서 얼굴을 가렸지만 체형과 목소리가 피고 서아린과 일치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명숙의 자백 녹음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이 녹음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법정에 명숙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간이야. 도훈이 간이 나빠진 건 몇 년 전부터였어. 그때부터 계획을 세운 거지.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공짜로 간도 얻고 재산도 챙겼는데 나쁘게 뭐 있어. 명숙의 웃음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방청석의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급하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재판장님, 저 녹음은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불법 녹음입니다. 하지만 조우진이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대화이며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증거 능력에 문제 없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때 명숙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거짓말이야.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하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는 상황에서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도훈이 명숙을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조우진이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피고 최명숙 씨, 녹음에서 내가 계획한 일이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계획하신 건가요? 나는. 명숙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짜로 간도 얻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그건 명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변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명숙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도훈이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법정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재판장이 재판을 중단하고 명숙을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 결과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였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충격이 컸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되시다니. 도훈이 망연자실해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녹음 때문에 다 들통났잖아요. 할인아, 지금 그게 중요해?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하지만 현실을 봐야죠. 이대로 가면 우리 다 망해요. 할인의 차가운 반응에 도훈이 놀랐습니다. 한편 서영은 병원 복도에서 명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워했지만 이렇게 쓰러진 모습을 보니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조우진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좀 마음이 복잡하시죠? 하지만 잘못은 잘못입니다. 조우진의 말에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 이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간 이식 후 이혼 통보한 남편, 알고 보니 계획적 사기. 시어머니까지 공모한 충격적 사건. 여론이 완전히 서영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인터넷에는 도움과 할인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간 떼어준 아내를 버리다니 인간 쓰레기. 할인이란 여자도 참 뻔뻔하네. 반면 서영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서영 씨 힘내세요. 끝까지 싸우세요. 도훈과 할인은 급속도로 고립되어 갔습니다. 심지어 도훈의 회사 직원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사장님이 그런 분인 줄 몰랐어요. 같이 일할 수 없겠어요. 회사 상황도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다음 공판을 앞두고 할인이 도훈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 정말 위험해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해요. 하지만 도훈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 다 들통났는데. 그래도 포기할 순 없죠. 할인의 눈에는 아직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준비한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상대하고 있는 서영이 단순한 시골 주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일주일 후 열린 2차 공판에는 더 많은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명숙은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아직 회복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재판에는 참석해야 했습니다. 도훈과 할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황이 더욱 불리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추가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조우진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폭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들의 휴대폰 메시지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증거였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도훈이 할인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간 이식 수술 날짜 확정됐어. 이제 계획대로 진행하자.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 이식 끝나면 바로 처리하자. 한 번 쓰고 버릴 카드야. 카드라는 표현에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서영을 완전히 물건 취급한 것이었습니다. 할인이 답장한 메시지도 공개되었습니다. 걱정 마. 모든 준비 끝났어. 회사도 만들어놨고 서영이는 의심도 못할 거야. 너무 순진해서.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우진이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메시지입니다. 화면에 새로운 대화가 나타났습니다. 명숙이 도훈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만약 수술이 실패하면 보험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 마라. 어차피 서영이는 쓸모 없어질 거야. 방청석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인간이 아니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재판장이 정숙을 요구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때 도훈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아, 아파. 도훈의 얼굴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간 이식 후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훈아. 할인이 놀라며 달려갔습니다. 의료진이 급하게 호출되었고 도훈은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몸에 무리를 준 것이었습니다. 재판을 중단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선언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간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거부 반응이 심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할인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재이식은 거의 불가능해요. 도훈의 꿈 같았던 건강한 삶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실에서 도훈이 할인에게 말했습니다. 할인아, 미안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하지만 할인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오빠, 이제 나는 빠질게. 뭐? 언론에서 난리가 났어.
내가 여기 있으면 더 위험해져. 할인이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오빠 혼자 감당해. 할인아, 우리가 함께 계획한 거잖아. 그건 성공했을 때 얘기고, 지금은 실패했잖아. 할인의 차가운 말에 도훈이 절망했습니다.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여자마저 자신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제발 떠나지 마. 하지만 할인은 돌아보지도 않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뉴스에서는 더 자세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카톡 메시지로 드러난 치밀한 계획. 한 번 쓰고 버릴 카드 충격 발언. 여론은 완전히 도훈 일가를 향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도훈의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사표를 제출했고 거래처들도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일할 수 없어요.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이에요. 명숙도 동네에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며느리간 떼어준 거 맞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정말 무서워. 한편 서영은 조우진의 사무실에서 최종 승리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어요. 피고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합의요? 네. 모든 재산 반환과 위자료 지급을 제안했어요. 서영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충분히 복수는 이루어졌습니다.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원래 요구대로 3억 원 위자료와 재산 반환, 그리고 공개 사과입니다.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서영의 마음속에는 복수보다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조그만 노트북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흉터는 나를 강하게 한다. 제목부터 강렬했습니다. 자신의 경험담을 책으로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예전부터 글쓰기를 좋아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이 곧 놀라운 작품으로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도훈과 할인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서영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1년 후 서울 한복판의 대형 서점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흉터는 나를 강하게 한다. 사인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책은 출간 한 달 만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수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인 테이블에 앉은 서영의 모습은 1년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당당한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작가님, 정말 용기를 얻었어요. 한 독자가 책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도 남편한테 당하고 있었는데 이 책 읽고 용기 냈어요. 힘내세요. 당신도 충분히 강해질 수 있어요. 서영이 따뜻하게 답하며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복수담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한 여성의 성장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영의 이야기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인회가 끝난 후 서영은 조우진과 함께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책이 이렇게 잘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조우진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놀라워요. 그냥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썼을 뿐인데. 서영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글쓰기 실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온 재능이 한순간에 폭발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도훈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조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투석받으며 겨우 버티고 있대요. 서영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연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훈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사랑도 잃었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고 가족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매일 병원을 오가며 투석을 받는 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가끔 서영의 책을 보며 후회의 눈물을 흘린다고 했습니다. 하린 씨는 결국 잡혔죠? 네. 해외 도피 중에 체포되어서 송환됐어요. 하린은 도운을 버리고 해외로 도피했지만 결국 인터폴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넥스젠 바이오 파트너스를 통한 자금 세탁 혐의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에서 하린은 모든 책임을 도운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저는 속았어요. 도운 오빠가 다 계획한 거예요. 하지만 증거는 하린이 적극적으로 가담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머님은 어떠세요? 많이 늙으셨어요. 죄책감 때문인지 치매 증상도 나타나고 있대요. 명숙은 추가로 공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건강 상태를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제는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정신이 맑을 때면 서영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되뇌인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용서하셨나 봐요. 책에서도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조우진의 말에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오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더 힘들어져요. 정말 대단해요. 저라면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글을 쓰면서 마음이 정리됐어요. 서영은 책을 쓰면서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글로 표현하면서 오히려 그 상처가 힘이 되었습니다. 그때 서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출판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요? 서영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영화화 제안이 들어왔대요. 와, 축하해요. 조우진이 기뻐했습니다. 드라마화 제안도 여러 개 왔고 해외 출간 문의도 계속 오고 있어요. 서영의 이야기는 한국을 넘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서영의 이야기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네요. 네. 이제야 진짜 제 모습을 찾은 것 같아요. 서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영은 집에서 새로운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과 같은 상황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실용서였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법적 대응 방법부터 심리적 치유까지 모든 것을 담을 예정이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글자가 하나씩 입력되었습니다. 흉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 흉터가 바로 당신을 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서영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생존자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옆구리의 수술 흉터를 만지며 서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흉터는 이제 상처가 아니라 승리의 증표였습니다. 도훈과 하리는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그들을 미워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서영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독자들이 그녀의 다음 작품을 기다리고 있었고 서영은 그 기대에 부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서영에게는 희망찬 새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